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핵발전소 하나를 없애려면 여의도 면적의 몇 배에 해당하는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전국토가 태양전지로 뒤덮이게 된다고도 합니다. 아니, 건물 옥상은 이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언제인지는 몰라도 주택이나 빌딩 옥상마다 태양전지가 설치된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바다와 언덕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더라도 핵발전소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무작정 수요를 따라갈 게 아니라 수요 자체를 조절하려는 노력도 절실하다는 말씀으로 신혜정 시인과의 핵발전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 신혜정 시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혜정입니다. 예.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신혜정 시인처럼 예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제 취미가 이렇게 돌발적으로 예. 게스트 당황시키는 게 취미예요. 예뻐서 죄송합니다. 마기를. 더 나가도 돼요. 아닙니다. 이게 빨리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 되는데. 네. 신혜정 시인이 굉장히 뽀얀 시인이에요. 여러분들 상상 많이 하셔도 되고요. 이미지 검색하셔도 됩니다. 예. 이쁜 시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곳곳 대한민국의 곳곳의 발전소들을 하나하나 다 돌아봤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계획이나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목차를 이렇게 한번 보면 양양, 밀양, 경주, 부산, 울산, 울진, 영광, 삼척, 영덕, 대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 좌우로 그냥 다 핵발전소라고 봐야죠. 그렇죠. 바다가 있는 거의 모든 지역은 핵발전소가 있고요. 네. 이렇게 울진 이상으로 사실 여태까지 못 올라왔던 거는 북한하고의 그 38선 밑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포탄이 떨어질 자리.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울진도 원래는 이제 제외가 됐었던 라인이었는데 그게 이제 올라오면서 울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정이 된 거고.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위협이라고 해야 되나? 위협과의 어떤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는 모든 곳에는 핵발전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발전소를 폭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죠. 세계에도. 이 더군다나 북한하고 우리가 전면전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유리하다 싶으면 폭격 안 하겠죠. 그렇죠. 어차피 그 피해가 그쪽.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적화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이 땅은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손해니까 바보 아닌다면은 폭격을 안 할 것이고 또 전황이 불리하더라도 그렇게 쉽게는 못 할 것 같아요.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도 폭격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안 건드릴 확률이 좀 있어요. 그게 낙관을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어떤 전쟁에서도 건들기 힘든 부분이 핵발전소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핵 무기를 땅에 이제 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느리게 폭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핵무기 재료랑 핵발전소 재료랑 똑같거든요. 같으니까. 농축의 비율만 다른 뿐이지. 그래서 불안하고
아무튼 난 싫어요. 네, 싫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신혜정 시인이 다닌 곳 중에서 예. 몇 군데를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근데 먼저 제가 다녔던 거는 예. 이제 양양부터 사실은 간 건데 예. 왜 양양부터 갔냐면 사실 핵발전소라는 게 너무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볼 때는 어렵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잘 모르겠어서 혼자 이렇게 다녔으니까 그 주변부를 먼저 가보자 해서 이제 양양으로 출발을 한 건데 양양에는 여러분이 잘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 양수발전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양수발전소인데 부양하다 할 때 양자를 써서 물을 들어올리는 발전소거든요. 이 발전소가 있어야 되는 거는 원자력 발전은 한번 이제 가동을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못 멈추잖아요. 네, 못 멈춰서 전기가 남아도라도 계속 전기를 생산하니까 그 전기를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전기로 양수발전소라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지하에 큰 터널을 만들어요. 수로 터널을. 그래서 그 전기로 양수발전소에 있는 그 지하 터널의 물을 지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놓는 거예요. 네, 산 높이만큼의 높은 데로 올려놓고 이제 전기가 모자라다 하면 그 물을 다시 흘려보내서 이제 남는 전기를 그렇게 비축해둔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간 돈이나 노동력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환경 피해도 있겠고. 예, 환경 피해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곳이 있는 거라서 한번 양양의 양수발전소를 가봤고요. 근데 생각했던 것처럼 사실 친환경 시설은 사실 아니었고. 아니, 그 사람들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물은 자연하천으로 흐르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심야에 퍼 올려서 다시 내리는 게 어떻게 그게 환경하고 참 답답한 사람들 같은 일하고. 상도 받았어요. 양양 양수발전소가. 뭘 잘했다고요? 친환경 무슨 녹색 기업으로 선정돼서 2012년에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건가 보네요. 그거. 그래서 갔었고 밀양은 이제 송전 시설 때문에 그 몸살을 앓는 거잖아요. 신고리 3, 4호기에서 생산되는 송전 선로를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에 짓는 765 송전 킬로볼트 송전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거리 이렇게 짧은 국토 면적이 짧은 나라에서는 잘 안 써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그 아메리카 대륙이 그 넓은 우리나라가 길어봤자 500km인데 그쪽에서 이제 1000km 단위대로 기본이 그렇죠. 네네 그런 정도의 송전 선로에나 이용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밀양에 가서 또 움막에서 하루 잤는데 지금은 그 움막도 없고 거기에 이제 송전탑이 생겼죠. 근데 그거는 좀 우리가 막아야 될 게 효율은 좋을 거예요. 압을 올려서 보내면 송전 효율은 좋은데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하게 자기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럴지 정말. 송전 효율이 좋은데 이게 꼭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어야 되느냐는 사실 검토해 볼 만한 문제여가지고. 앞으로도 필요 없다는데. 네, 신고리 3, 4호기에서 나오는 거는 아랍에미레이트에 보여줘야 되는 게 그거랑 있어가지고 연결이 돼 있다 그러죠. 네. 그래서 막 지었는데 사실 신고리 3호기 언제 가동될지 몰라요. 지금도 너무 많은 비리랑 이렇게 불량자재랑 리콜 원전 납품 비리 때문에. 네, 근데 계속 불거져 나와서 지금도 리콜해야 되는 부품을 사용했다는 게 또 발각이 돼서 또 그걸 갈아야 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 겁없다. 어떻게 될지 알면서. 근데 원전은 진짜 핵발전은 불량 부품을 썼다는 거는 그냥 방사능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게 불량 부품을 썼습니다. 이런 말하고는 우리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느낌의 차이가. 저는 좀 억울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발전소 현장에 가서 발전소를 짓는. 그렇죠. 우리가 짓는 건 이제 그 도움하고 나머지 건축물들을 짓는 건데 거의 이렇게 원형 탈모증이 생겨서 나와요. 워낙 그 기준이 엄격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반 건축물을 짓다가 거기 가면 안 하던 시스템인 거예요.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던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지으면 뭐 하냐고요. 이미 비리는 위에서
온갖 그 안에 들어가는 실제 설비 네. 자재들은 뭐 엉망진창이라 그러면 네.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애둘러서 이제 간 예, 건데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경주, 부산, 울산, 울진, 영광까지 다 돌아봤고 예. 삼척 영덕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북한하고의 거리 때문에 예. 올라오지 못했던 울진에서 예. 지금 더 짓겠다고 삼척이랑 영덕까지 동해안 위쪽으로 예. 지금 이제 신규 부지로 고시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여기 또 없어지면 안 되는데 해서 또 가서 바다를 좀 보고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제가 예. 돌아봤던 그때가 봄이었어요. 겨울에서 봄 사이였는데 왜 거기 있는 할머니들이 다 미역을 이제 길에다가 널어서 말리고 있거든요. 큰 미역 그거. 그런데 뭐 원전에서는 사실 온배수에서는 방사능이 이렇게 크게 나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고요. 예. 근데 그 온배수라는 개념은 이제 아시죠? 예. 네, 선생님 아시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을 시작하면은 이제 못 멈추니까 거기 있는 열을 전기로 만들고서 한 3분의 2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그 열을 또 식혀서 바다로 계속 보내는데 원자로 한 기당 초당 50에서 60톤 정도를 바다로 보내요. 1초에. 되네, 1초에. 그러면은 한 원전 부지에 우리나라가 6개 정도는 있으니까 예. 5, 6, 30, 300톤이 1초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한 7도 정도 높은 물로 나가는데 생각해보세요. 바닷물이 7도 높아지는 게 우리가 지금 여름에 1, 2도만 높아도 더워 죽겠는데 난리가 나죠. 자, 만약에 예. 37도에서 7도만 더 올라가서 44도가 되면 죽는다고 네, 봐야죠. 죽는다고 봐야죠. 물고기는요. 예. 0.02도까지 구분합니다. 예, 거기서는 그게 온도, 공기고. 그 7도라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예. 사람 체온이 2도만 떨어지면 저체온증으로 예, 정신을 잃어요. 사망 이럴 수도 있는 근데 건데. 7도면은 끔찍한데. 예. 사실 제가 좀 충격 먹었던 부분은 예. 그 온배수 문제를 접하면서부터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뭐 최첨단 기술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물을 끓이는 거 보일러거든요. 알고 보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불 떼가지고 네.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네. 생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력 발전이랑 똑같은데 예. 불을 이제 석유나 석탄으로 떼냐 예, 예. 아니면 핵분열로 열로 그거를 물을 끓이느냐. 그러니까 물 끓이는 그 재료가 다른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하나 끓이려고 더 위험한 재료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위험한 재료인데 그 불을 끄지도 못해요, 사실. 핵분열이 한 번 일어나면 방사성 붕괴가 200회 정도가 일어나면서 예, 예. 200여 가지의 방사성 생성 물질이 나오는데 한 번 이렇게 자극을 줘서 핵이 한 번 쪼개지면 그 200여 가지 물질이 생겨서 안정적인 원소가 될 때까지 중간에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불 붙여놓으면. 네네. 그게 이제 끝날 때까지 예. 그 재료가 다 핵 분열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대로 뒷감당 못할 짓을 왜 하냐고요. 예, 감당을 못하고 있는 짓이고. 어떡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거는 예. 뭐 모든 과정이 사실 핵발전은 충격적이에요. 예. 들춰보면 들춰볼수록. 예, 예. 그런데 뭐 핵발전이 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핵 연료를 생산할 때부터 그게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이 핵 연료를 농축 가공하기 위해서 뭐 미국에 있는 농축 시설에서는 핵발전소 2개에 해당하는 화력발전이 돌아가요. 농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채굴도 상당히 문제잖아요. 네, 채굴 자체도 사실은 네. 문제죠. 거기 채굴을 하면서 우라늄이라는 것 자체가 방사성 물질인데 그걸 채굴하는 과정에서 이제 곡괭이로 파은다거나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서 또 거기서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요. 그럼 라돈 220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거기 노동자들은 거의 뭐 폐암이라거나 뭐 골뼈암이란 이런 것들이 생긴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채광하면서 이제 그 지역이 뭐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피폭으로
이 전기를 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네요. 예. 우리가 커피 뭐 공정무역 때문에 네. 계속 말이 많았듯이 네. 우라늄도 마찬가지고 정제하면서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만한 화력발전소 2개가 돌아가야 예. 핵 연료를 얻는다. 원료를 그것도 그냥 농축하는 시설. 농축하는, 근데 네. 농축은 핵무기의 연료가 핵무기랑 재료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아무 나라에서는 할 수 없고 이렇게 뭐 핵무기가 있는 나라들에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핵발전소에 해당하는 화력발전소가 돌아가고 이 핵발전소를 유지하려면 또 화력발전소의 어떤 다른 전기적 보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핵발전소에 가봤는데 다른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송전선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럼 왜 하냐고요. 도대체 왜 했을까? 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혹시 한 예.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예. 이렇게 계속 찾아본 거예요. 처음부터 예. 뭐 핵발전을 나는 뭐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이었다기보다는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서 사실 시작한 나름의 탐험이었거든요. 근데 할 이유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핵분리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면 좋겠다. 정말 이런 단순하면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뭐 초기에는요. 네,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이걸로 이제 핵분열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었으니 네. 사실은 그때는 이제 핵을 전기뿐만 아니라 뭐 핵으로 네. 달리는 자동차 네. 뭐 핵으로 돌아가는 뭐 모든 것들이 핵으로 대체가 될 거라는 방사능만 없다면. 그렇죠. 방사능만 없다면이죠. 저도 아이언맨처럼 여기다가 하나를 네. 꽂고 다닐 수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네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지만 예.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이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완전히 폐로가 끝난 이 핵발전소는 없거든요. 예, 없죠. 예, 정리가 끝난. 예. 해체까지는 끝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묻어둘 이제 폐기장이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지 못한 거잖아요. 그 부지에 그냥 쌓여 네, 있는 어정쩡하고 거예요. 있는 네, 거고. 그래서 그 작년에 폐쇄돼서 이제 해체 작업을 마쳤다고 그런 부지가 이제 미국의 양키 원전이 이제 최근에 해체가 된 원전인데 거기 주민들은 이제 원전마저도 없으니까 뭐 마을이 거의 죽은 것 같이 사람들도 안 찾아오고 그나마. 예. 더군다나 뭐 폐기물도 쌓여 있는 데고. 전기가 생산이 안 된다고 핵발전이 멈추면 안 되거든요. 발전은 안 해도 그 핵연료에 열이 있는 걸 또 바닷물을 계속 시켜줘야 퍼올려서 되잖아요. 식혀야 되는 게 뭐 한 부지에서 한 뭐 10년 정도까지는 식혀줘야 되는.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나.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이라는 거를 우리 정부가 우리는 뭐 열심히 있는데,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동아시아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다음으로 핵발전 이제 5위 개수만으로는 5위고 였는데 작년에 중국이 우리 서해상 쪽에 굉장히 많이 지어서 27기로 그 얘기 나왔었죠. 우리나라를 이제 넘어섰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편서풍이어서 피해가 없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나면 중국에서 나면 이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것만 그 방사능이 그냥 바로 넘어온다고. 황사가 전부 방사능 낙진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혜정 씨는 괜히 부른 것 같아요.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심란해지네 자꾸. 걱정스럽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왜 이러나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 제목이 딱이에요. 그래서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 네. 우리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지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애야 되는데 자꾸 청정에너지라 소리만 하고 있고 이대로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절대로.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죠? 네,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대안이 그러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우리는 또 배운 것 같아요. 핵발전 반대하면 대안이 뭐냐는 걸 꼭 그 사람한테 구하려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세뇌된 학습 아니 논리라고 내가 뭐 생각하는데 전문가예요? 왜 나한테 그리고 대안을 물어봐?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요. 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든 거는 그쪽에서 만들어 놓고 왜 반대해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해보자고 한 사람들한테 대안까지 요구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은 뭐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뭐 독일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뭐 본보기가 될 만한 사례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대안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핵발전의 대안이 뭐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답은 나오거든요. 어떻게든 되겠죠. 일본 후쿠시마 때문에 뭐 다수도 뱃소도 블랙아웃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어찌됐건 돌아갔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 핵이 없다고 해서 못 살 것도 아니고 없으면 어떤 식으로 이제 삶의 어떤 방향을 바꿔서 뭐 정책을 바꿔서 뭐 에너지 효율을 좋은 건물을 해도 만들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요가 줄어요. 예? 수요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시 되는 게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냉난방비 정도. 이제 많이 그거는 이제 건축적으로는 법이 좀 바뀌고 해서 단열재가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많이 좋아지고 에너지에 대한 것도 다 검토를 해서 인허가 때 다 반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이 큰 빌딩 같은 것도 자연순환 시스템을 많이 쓰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전체가 다 옮겨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도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하는 이제 도시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뭐 외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에 계시면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우리 국토에 뭐 송전탑이 안 세워져 있는 데가 없고 서해안은 정말 송전탑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것들인데 그 비단 이렇게 뭐 핵발전이 크니까 이제 화력발전도 너무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들이 부어서 기본 단위가 커진 거예요. 대형화의 바람을 멈추지 않으면 사실 기업들도 좀 생각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기를 쓰거나 또 산업용 전기는 불필요하게 많이 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용 전기세로 그거를 메꿔주는 것도 있고 거의 그런 셈이죠. 감면도 많고 그랬는데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이 뭐 그 대기업들 전기세 내가 몇백 원이라도 왜 보태주냐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다 분노하셔야 돼요. 같이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아이들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 가장 미안하고요. 그 일본에 있는 학생이 후쿠시마에 살았던 학생이 어떤 얘기 중에 일어나서 손을 들고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던 것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정말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아마 아이들은 어른들을 그렇겠죠. 그 선생님 답변 못 하셨겠어요. 못했죠. 다들 이렇게 조용해진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일본은 지진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제 생각엔 대한민국은 부품 비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불량 부품을 써서 어디서 터지거나 화재가 나거나 뭔 일이 지진보다는 그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하도들 말이 많으니까. 그리고 관리를 잘 한다고 자신했던 일본도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수습하지 엉망진창이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린 여러 가지 사고들을 봐도 세월호나 뭐 메르스나 뭐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기 싫은 말이지만 또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슬프네요. 시스템 안에서 사는 건데 우리가 국가라는 단위 안에서 전혀 그게 안 되고 핵발전소조차도 계속 좋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비리만 나고 이러고 있는데 좀 우리 신혜정 시인이 발로 쓴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뭐 박사 논문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인다운 또 이 부드러운 아름다운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그런 재미도 있고 핵발전소에 대한 깨달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각성해서 주변에도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그냥 좀 쉽게 썼으니까 재미있게 기행문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주변에도 좀 많이 권해주시고 좀 그래서 많이 사주세요. 많이 사셔서
당장 우리가 뭘 한다기보단 뭐 집회나 뭐가 있으면 그래도 내가 한 표를 보탤 수도 있고 네. 가서 함성도 한번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또 발전소 없애는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신현정 씨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물질적인 특성을 잃지 않는 상태로서의 그 채소 단위. 이게 원자입니다. 영어로는 에이텀이죠. 어원은 아토무스. 이게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누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걸 나누는 일은 우주의 비밀에 한 걸음 다가가는 일이 되겠고요. 과연 이게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화나 종교로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좀 불길한 예감을 가집니다. 우리가 알량한 지식과 기술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벌였다는 거죠. 만약 핵분열에서 방사능이 나오지 않는다면 인류는 뭐 아주 영원에 가까운 에너지를 발견한 셈이고 문명도 지금보다 한층 발전했을 겁니다만 자연계, 물질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역사만 해도 한 45억 년이라는데 그 오랜 세월을 지속하면서 정립된 이 질서를 과연 인간이 두뇌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구의 화석 연료를 다 태워서 얻는 그 열량이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의 한 사흘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신비로움에 앞서서 경외심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핵분열을 통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들도 많습니다. 방사능은 본인에게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데 말입니다. 핵 마피아란 말이 아마 이래서 생겼을 겁니다. 불특정 다수의 그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니까 이게 마피아죠. 제 논리가 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대재앙이 일어날 텐데 원전 비리는 끊이지 않고 이들이 마피아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보다 일조량도 적은 유럽에서는 이 태양광 발전이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거듭하고 지도자마저도 제대로 된 경우가 드물었던 대한민국인데 여기에 방사능 오염까지 더해져서야 되겠습니까? 핵발전소는 잠재적 살인 무기라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광기로 뜨거워지는 세상의 냉각수가 되고 싶은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